오늘부터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주인공은 새로 국회로 들어온 재보궐선거 승리자 14명. 이들은 국민 앞에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14명의 의원 자리엔 국회의원 시작을 알리는 선서문이 놓였습니다. 6.3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들입니다. 14명은 나란히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나갔고 대표로 최다선인 육선 송영길 의원이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새로 입성한 의원들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첫 인사를 했습니다. 안산시 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김남준입니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국회 후반기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대 국민의힘 110석. 이번 재보궐선거로 51석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의원 사이에 자리가 배정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6선 조정식 의원이, 부의장으로 4선 남인순,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 그러며 보수 재건과 권력 폭주 견제를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검은 정장에 금 배지를 달고 국회에 나타난 한동훈 부산 북구갑 의원.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본청 계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잠시 뒤돌아 국회 본관 건물을 바라본 뒤 지난 계엄과 과거 당대표로서 내렸던 탄핵 찬성 결단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로텐더 홀로 나와 한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한 의원, 윤재옥,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찾아가 일일이 악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의원과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도 먼저 악수를 청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의원은 의원회관 1022호 방을 배정받아 다수 친한계 의원들과 같은 층을 쓰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피감 기관장이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 과방위 배정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이들이 등장하면 뜨거웠던 과방위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김태규 의원. 윤석열 정부 당시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낸 이력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는데 제 조그만 힘이나마 일조하고 싶다. 아무래도 제 전문성을 살리는 상임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위원장을 했었으니까 거기도 뭐 고려는 해볼 수 있을까. 방통위 소속 당시 민주당과 격렬하게 대치했던 두 사람. 야당 의원으로 역할이 바뀐 뒤에도 여당과 정면 충돌할 걸로 예상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끼어들지 그냥 마시라고요. 지나가면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답을 마시라고요.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요. 저 사람 임마. 이 자식. 최민희 가방위원장은 후반기 다른 상임위 이동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진숙, 김태규 가방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과방위를 떠납니다, 여러분. 최민희 위원장과의 논쟁이나 뭐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요. 글쎄요, 대결을 또 붙이시네요.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또 주목이 가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입니다. 김남국, 김의겸, 한동훈, 법사위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국회로 입성하면서 뜨거운 법사위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법사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전횡과 폭거를 박살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법사위 배정을 시사하며 정권 견제를 외쳤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법사위 복귀 여부도 관심입니다. 과거 법사위에서 장관과 야당 의원으로 여러 차례 맞붙은 두 사람. 홍감도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저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놓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 재입성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한 의원과 날 세웠던 인물입니다. 김성태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전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민주당 두 의원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상황이 좀 험악했는데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인 만큼 차분하게.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요. 상임위에서 같이 뵐지는 모르겠지만 또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원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밖에 저 오픈 스튜디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러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는 모습. 반갑습니다. 예, 많이들 나오셨는데 좋은 정치하라는 기대감이 크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일단요, 방금 리포트 나와서 그런데 법사위 가실 겁니까? 저는 특정한 상임위를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제가 공소 취소를 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로텐도홀에 탁 가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 어려운 승부였습니다. 구도상. 양당이 거대 양당이 그리고 거대 양당이 어떻게 보면 그냥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쓰고 한번 저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구도고 제가 지역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 거기서 정말 기적적인 신뢰를 주셨어요. 덕천, 구포, 만덕의 시민들이요. 그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가 제가 본회의장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2024년 12월 3일 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했던 결단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형국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을 시민들께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10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실 때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배지를 달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오래 걸렸습니다. 배지 타는데. 너는 참 배지 어렵게 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한테.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면서 그때는 80석 얘기 나올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충격요법으로 용퇴를
받아내고 그리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잘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한 석이라도 얻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으로서 비상대책을 위원장을 맡은 제가 그렇게 배지 달라 나가는 것보다 예. 나도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한동훈의 재발견이다 이런 말들이 절치권에서 나오는 이유가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지역구를 구석구석 누비는 모습. 민심도 많이 들으셨던 거죠? 예. 찰밥 할머니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떠셨어요? 이번에 민심 쫙 들으시면서? 근데 바뀌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워야 될 때 싸우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좀 달리 보시겠는데요. 다만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북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저를 한 번 이상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설득드리고 뭐 설명드리고 가르친 적은 없고요. 그분들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뭐 삶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어떤 이 사안을 보는 어떤 이 정확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출마하실 때 이제 3자 구도이고 보수 후보가 사실 갈라진 거다 보니까 이게 되겠냐, 오히려 이제 민주당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단일화 얘기도 나왔던 건데 결국 박민식 후보가 이제 15% 조금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 후보도 최선을 다했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라는 게 사실 졌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하정 후보도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설득드리고자 했던 큰 흐름이 북구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 같은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약판이 바로 이 선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기는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선거가 단순한 지역의 선거를 넘어선 것이 아사히라든가 뭐 로이터라든가 마이니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특별 기사를 쓸 정도로 이 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그 한 신문 기자, 일본 신문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걸 한국의 지역의 신문 기사 이렇게까지 쓰냐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 같다. 여기에서 자기들은 그걸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시민들도 그걸 나중에 보고 그 어떤 큰 책임감으로 투표를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 재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실 겁니까? 보수는 이미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의 승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민심이 뭘 원하는지가 분명히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런 거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왜곡해서 말하는 게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역시 근데 당권파의 노선으로서 당권파의 노선이 묻었던 선거구들을 보십시오. 다들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주 정교한 민심으로서 민심이 방향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까지 가르쳐 주는데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복당을 이제 다 동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민들께서 제가 해온 노선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는 당권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당 이슈를 너무 정치 정점화해서 이 각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당권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평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지난 총선 당시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행에 가까운 일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거의 결과가 나자마자 저는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비상대책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즉각 조건 없이 사퇴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당대표 선거를 몇 달 뒤에 나왔을 때 63%를 공이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과 당원과 국민들께서는 그 총선 참패의 책임이 저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퇴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리더라는 것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 유세를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나던데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고집 세다는 말을 나한테 하는 걸 알고 있다. 예. 왜 하셨어요? 제가 이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파란만장하게 파도가 쳤잖아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저는 제 입장을 바꿔본 적은 없어요. 특히 큰 상황에서 계엄이나 탄핵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 약간씩 색깔을 바꿔왔습니다. 저는 그걸 유지해 왔는데요. 근데 그게 저는 근데 왜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면 그런 제 어떤 이 지조나 신념을 지키는 거 면을 볼 때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른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강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부족한 점이 그거 하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점은 이번 선거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보수의 재건을 상징하는 선거고 여기서 제가 패배했을 경우에 그 보수의 재건이라는 이 절호의 기회가 상당히 미뤄진다. 그러니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엔 저한테 한번 맡겨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국회의원 한동훈 앞으로 어떤 정치 펼치실 겁니까? 저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할 것이고 보수 재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수 재건은 보수가 말할 자격을 회복하는 정치이고 유능하고 정의로운 정치입니다. 제가 그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